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부처별 제안 설명 후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순서입니다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의물로 가름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검토 보고는 유의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재홍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행복한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국비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88억 52만 원이 증액된 2,474억 6,725만 원입니다. 해양항만가 세입은 2022년 활수산물 수출 물류 거점센터 전용시설 사용료 및 도비 보조금 발생 이자 등 세배 수입 8,9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경영 이양 직불제, 정정어장 재생 사업에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57억 4,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가 세입은 국고 보조금으로 연근해 어선 감척,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 등에 209억 4,636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대체의장 자원 동향조사, FTA 폐업 지원금에 27억 3,649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어촌 발전가 세입은 국고 보조금으로 어촌 뉴딜 300사업, 어촌 활력 정진 지원 시범사업 등의 32억 3,708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에 3억 5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제16회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3천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은 해삼연구 부산물 매각, 종합감사 환수금으로 세외 수입 108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은 거제 지원 불용품 매각 대금에 세배 수입 2,395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수산물 배합 사료 직불 사업에 2억 1,748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42억 5,406만 원이 증액된 3,817억 3,218만 원입니다. 해양항만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5억 41만 원이 증액된 652억 4,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수산인의 날 행사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3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경영이양 직불제 확정 통보에 따라 1,0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부산항 신항 업손실보상금 수협대출 이자 보증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3,5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청정의장 재생사업 공모사업의 남해군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5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2023년 미 FDA 지정해역 현장 점검 대 위생 강화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에 5,6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70억 138만 원이 정액된 1,272억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 내역으로는 자율관리업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의 사업비 4,135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연근의 어선 감척 사업, 연안 어선 감척에 13억 1,250만 원, 근해 어선 사업에 182억 원을 각각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양식업 육성 사업, 바이오플락 육상 수조형 새우 양식 시설과 회류 종자 및 중간 육성장 시설에 각각 1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17억 7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연안 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에 22억 5,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외국인 어선은 복제강 건립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FTA 폐업 지원금 사업에 27억 3,263만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사업에 1억 9,636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서무촌 발전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0억 8,298만 원이 정액된 1,630억 9,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제16회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소방교부세 재투자 사업에 6,47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의왕개발 사업에 10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확정에 따라 어촌 뉴딜 300 사업 2001년도분 사업에 25억 4,727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어촌 활력 정진 지원 시범 사업에 11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출 예산은 기정보다 1억 2,500만 원이 정액된 76억 9,1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어업인 소득 창출 품종 자원 조성 사업 연료비 3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내용 연수를 초과한 사업소 화물트럭 구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류 연고동 사육수조 설비 교체 공사에 7천만 원을 정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세출 예산은 기정보다 5억 6,308만 7천 원이 정액된 139억 4,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노로바이러스 음압시설 구축 사업에 3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양수산부 국비 확정에 따라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비 4,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신안경 수산물 배합 사료 직불제 2억 2,748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청년 어업인 연합회 육성 및 교육 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879만 원이 감액된 45억 5,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항만관리사업소 사무실 사용료에 4,0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산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 보고서 4페이지,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는 전 위원들께 다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계 순으로 하되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양 항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애양 항만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학범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2페이지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5억 4,400만 원이었다가 2019년도에 3억 8,100에서 2020년도에는 확 줄어가지고 168억, 그 다음 2021년에는 390억 다시 돌아갔다가 올해는 9억 3,400만 원이라고 확 늘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치를 다 합친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수출용 배려 생산 해역이 우리 과장님, 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가지고. 예, 수출용 배려 생산 해역이 우리 경남에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의 이렇게 수출 이렇게 해역에서 이렇게 우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이 올해 급증한 이유는 미 FDA에서 2017년 이후 내년 3월경에 점검이 없었고 내년 3월경에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에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다 화장실 설치 사업이라든지 항포구 화장실 설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대폭 늘었습니다. 사실은 미 FDA에서 점검해가지고 수출이 중단되면 우리 어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건 그러면 이제 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지 지금 분유 수거라든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다, 그죠? 분유 수구도 네. 우리가 페루 생산 해역에 네네. 1, 2호 해역에는 그 점검 해역이라서 그 점검 해역에 그 가정용 화장실에 예, 예산도 이렇게 좀 배정을 해갖고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더 높이는데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대비해서 네. 이렇게 미 FTA 점검을 이렇게 이상 없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수산자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자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자원과장 하혜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양식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이오플락 육상 수조형 새우 양식 시설과 폐류종자 및 중간 육성장 시설 등 두 건의 사업에 대해 친환경 양식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플락 육상 수조형 새우 양식 시설, 폐류종자 및 중간 육성장 시설 사업은 해양수산부 친환경 양식업 육성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새우 양식 시설은 친환경 양식 기술인 바이오플락 기반의 스마트 시설을 갖춘 양식장에서 양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친환경적인 건강한 수산물을 길러낼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폐류종자 및 중간 육성장 시설 사업은 우리도 주력 수산물인 굴, 가리비 등의
우량종자 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어민들에게 종자를 원활하게 보급하는 등 국내 인공종자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 배류배양장과 중간 육성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양식업의 기대 효과는 바이오플락은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양식 생산량을 증대시키며 경비 절감 효과 등이 탁월해 양식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배류종자는 개체굴, 가리비 등 도내 주요 양식 품종들의 대량 종자 생산 체계 확립과 우량 종자를 어민에게 신속하게 보급하는 등 원활한 종모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백수명 의원님. 예, 백수명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 저 33페이지. 예. 우리 수산자원과는 보니까 이 공모사업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저희 지금 33쪽에 보니까 바이오플락, 육상 수조형 새우 양식 시설 이게 이 사업이 22년 1월 28일 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선정은 1월 달에 됐는데 우리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저희들 1회 추경은 그 이후 시점에 있었지만 네. 저희들 1회 추경 자료를 내는 시점이 하필이면 이틀 전인 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틀 상간으로 요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다, 그지? 한 이틀 늦어서 저는 그래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이게 공모 선정이 됐는데 왜 1회 추경이 안 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이걸 반영을 했는지 좀 궁금해서 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37조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 여기 보니까 시행 주체에 통영시하고 거제시만 두 군데 돼 있는데 우리 고성에도 개체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체굴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고성에는 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일단 고성군에는 2020년도, 21년도 사업자 공모에 당선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동해면에 그 양식을 하고 있고요. 그분 지금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통영과 거제에는 이제 시청과 어업인들이 같이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해양수산부에 설명을 하고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고성은 먼저 했네요. 예, 먼저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경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근의 어선 감척 그 사업비 13억하고 그 다음에 근해 어선 182억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서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 이전 편성, 사업 그 뭐 예산 소요액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예산 편성 체계상 그렇게 음. 표기가 된 거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이제 연안어선 감척 같은 경우에는 연안 선망 어선이고 2021년 사업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연안 선망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를 하고 감정 평가 결과 감정 평가 금액보다 해양수산부에서 확정한 예산액이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끝에 해수부에서 나머지 예산을 모아서 저희 도에다가 주게 되어서 22년도에 연안어선의 신규 사업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21년도 감척 그렇습니다. 대상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예.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될 위해서 그냥 따로 목을 예, 그렇습니다.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뒤에 연근의 어선 감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뒤에 근해어선 감척 같은 경우에도 근해어선 감척은 이제 연안어선은 시도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시군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요. 네.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전체 감축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돈을 배정하기 때문에 매년 그 금액과 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도가 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축 대상 선박이 되는 품종들이 예. 매년 이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성건연망, 뭐 건해통발, 예. 연성 이렇게 하다가 자망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포기사항이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없어서 이게 새로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추경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산자원과장 자리로 들어갔어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무청 발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무청 발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무천 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27에서 28페이지 부분 섬마을 단위 LPG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 절차 및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2월 섬마을 단위 LPG 구축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지자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대상지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수요 신청 단위는 섬 기준이 아닌 마을 단위이며 신청 가능한 가구 수는 50세대 이상이며 적정 규모는 100에서 300세대입니다. 대상지 선정의 필수 조건으로 상시 운항이 가능한 연료 운반선과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할 부지가 적정한 장소에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 내 배관, 가스보일러 등은 100만 원 내외의 자부담으로 이에 따른 주민 동의율이 최소 60% 이상 되어야 하며 세대수 대비 동의율이 높을수록 가점 및 예산 배정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 유인도 섬 77개 섬 중에 특수상황지역이며 세대수가 해당되고 연육되지 않고 연료 운반선 운행이 가능한 섬은 13개소입니다. 올해 1월 통영시 4개 섬 5개 마을이 신청되었고 3월에 용호도, 용초마을, 비진도, 자연환경보존지역 등 사업 불가 지역 제외로 3개 섬, 3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기대 효과입니다. 2022년에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마을 단위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며 통영시 3개 마을 204세대를 지원하고 LPG 구축 사업으로 겨울철에도 전기 기름에 비해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가능하며 25%의 연료비 절감과 50%까지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어서 환경 보존과 섬마을 정주 여건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무청 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 서무청 발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그 수산자원연구소장 자리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안전기술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백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수명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 89쪽 노로바이러스 음압시설 구축. 우리 사업별 조서에 보니까 음압, 대기압보다 낮은 입력 상태를 말하며 외부 공기는 자연 유입되나 내부 오염된 공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 90쪽에 보니까 추진 경과에 노로바이러스 저감 대응 대책 수립을 21년 12월 30일 날 수립을 하고 장비 구입해 가지고 예비비를 5억 7천만 원을 썼습니다. 보니까. 예, 장비 구입했습니까, 그럼? 예, 구입은 완료했습니다. 그럼 지금 구입했는데 음압 시설은 지금 우리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그럼 이 장비는 왜 그때 구입을 빨리 했지요? 그렇죠. 우리 도내 계획이 2017년 이후부터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좀 그 발생이 좀 많이 돼 가지고 그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 현재의 지금 현재 분석은 도내에 생산되는 수산물이라도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노로바이러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면은 평균 한 5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럼 분석이 끝날 때까지는 출하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어업인들께서 좀 우리 도내 기관에서 좀 분석을 해줘서 출하 기간을 좀 단축시키면은 이 어업인들도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그러고 좀 실효를 또 부산까지 보내려 하면은 여러 불편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일을 하게 했는데 당초 의원님 또 말씀대로 우리가 장비 구입하면서 음압시설까지 같이 검토가 됐으면 이제 좋았을 건데 그 당초 저희들도 이제 노로바이러스의 이 부분 전문가가 좀 부재한 상태에서 그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이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이 음압시설이 좀 이 실효간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로 그 분석 결과의 그 안정성을 위해서 음압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장비 구입할 때 그러면 이 예비비로서 음압시설도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잘 몰라가지고 처음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음압시설 지금은 저희 연구사 그때는 연구사 1명밖에 없었는데 네. 추가로 연구사 또 4명이 또 확충이 됐습니다. 했고 연구사 2명을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 파견해가지고 교육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2월 달에 보니까 연구사 2명을 했다고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리 가서도 예산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서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민호 의원입니다. 이 청년 어촌 정착지금 사업비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지원금을 해가지고 우리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촌에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3년 보니까 차등 지금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인데 예. 이렇게 우리가 지원금을 해서 그분들이 어촌에서 정착을 하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7명을 이 사업을 통해서 정착을 좀 했는데 그 중에 68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 비율이 한 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착한 비율이 타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뭐 한 80% 정도 되면 예, 상당히 그래서 높네요. 한 90% 가까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촌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어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농업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고령입니다. 고령이 아니고 초고령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유입이 해서 우리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좀 활력 있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산안전기술은 자리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어디고 조서에 105페이지 보면은 그 국유재산 사용료 해가지고 4천만 원, 이거는 오늘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입니까? 이거 보니까 이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 사무실 사용료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관 받아가지고 하는 사무실 사용료도 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해수부 마산청에서 사용료를 이제 부과한다는 이제 그 공문을 올해 2월 21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로 2번 공문을 보내고 또 2회 직접 마산청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가 해수부의 그 고유 업무다. 그래서 위임받아 하는 업무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그 항만 업무가 위임됐습니다. 그 협의서 내용 안에 그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협약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근거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사무실 사용료가 결국은 그 해수부 예산을 받아서 해수부로 유입하는 그런 그 행정적인 리던던시도 있다, 비효율성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과하더라도 경남도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한 후에 부과해 달라고 그렇게 그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 마산청에서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도 일반 핵의 공용 건물 사용 실태 점검 시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국유재산법 30조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32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다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경 때 이렇게 사용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정을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제가 지역구가 4천이기 때문에 3천포 그 예원 항만청에 가면은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50년 아마 넘어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가보면은 그 건물이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그 주민들 민원 보는데도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 또 사용료까지 주고 한다는 거는 제가 좀 무리일 것 같고, 이런 기회에 우리 수산국장님 이런 기회에 우리 사용료를 줄 게 아니고 새로 하나 우리 사무실로 하나 새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민원 보는데도 엄청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잘 알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사용료 주는 것보다는 신축 건물로 지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 보는데도 원활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당장 뭐 해주겠다 이런 거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자동으로 주는 것보다는 새로 건물로 신축하는 게 적당한 부지에 오히려 안 낫겠나. 민원 보는데도 해결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제가 오늘 저 업무 보고 저 예산 심의하는 데서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덧붙여서 내가 우리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굉장히 저도 불안이 나도 생각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 4천만 원을 해수부 예산으로 내려주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예외를 인정을 좀 못 받아서 그런 게 좀 어렵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일단 명심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뭐 우리 주민들 민원 보는데도 좋은 건물 같으면 좀 이해는 갑니다만 이 엄청 50년 가까이 돼. 제가 70몇 년도에 가서 입출항도 끊어보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있는 건물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그 건물이 아니더라도 새로 지어야 될 그런 건물이라고 봐질 때 이런 기회에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 또 이상 더 질의하실 일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질의가 없는 것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서 좋겠습니다. 예, 의지와 덧붙여서 오늘 예산 심의는 끝났습니다만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조영재 의원님께서 아마 정책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정책 질의는 아니고 제가 이거 과가 하나 해당되는 과인데 조금 좀 하나 진행했습니다만은 우리 수산 지원과입니까? 과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예, 정책 질의는 아닙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조영재 의원입니다. 예. 우리 그 재해공제 보험료가 있죠. 지원 사업이. 네. 그 업인이 있고 어선원이 있고 예, 어선이 있고 어선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선은 그 업인을 보면요. 우리 본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한 37.3% 정도 해서 정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정액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업인 특히 어선은 어선. 근데 사실 어선이나 어업인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재보상 보상률에 따라서 좀 어떤 지원이 잘 매끄럽게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어선원은 굉장히 그 혜택 받는 수혜 혜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왕왕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기존 예산 당초 예산에 이걸 잡아서 돼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특별히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 기존 당초 예산에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10건까지 다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도의 재정 여건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서 2, 4분기 6월 달까지 필요한 부분은 우선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산입을 하고 그다음에 7월 이후에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요게 추경에 편성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 재정 운용상에 저희도 조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과장님 뭐 그렇게 뭐 그렇다면 그거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사실 우리가 재보상금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안 계십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분석을 잘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실효성 있게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평가를 우리 자체 평가도 하고 또 뭡니까? 또 외부 평가도 있죠. 뉴딜 추진단에서 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보면 내가 내가 참 우리 식구니까 내가 참 공개가 돼도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든 과장님 말씀한 그런 정도 이유라면 잘 확보해서 단 지방보조금 사업은 어떤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더더욱 정말 투명하게 실효성 있게 해야 되고
우리 자체 검증도이지만은 뉴딜 사업단에서 하는 그런 어떤 평가들이 좀 일치할 수 있도록 더 우리 어선 어민들에게 이런 게 정말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다 쓸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좀 그렇게 관리 감독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예, 김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구현입니다. 네. 그 해양항만과 소속이니까 같은데 친환경 스마트 양식 산업 확산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저희 지금 추진 준비 중인 게 지금 하동군에 지금 수협 배합 사료 공장을 이제 하려고 한 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국립 양식 사료 연구소를 또 하나 이렇게 같이 하려고 유치하는 지금 것으로 그럼 이제 계획을 준비 하고 단계라든지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떤지 한번 알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사료 공장은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들 확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회사 수협 사료에서 대송산단의 부지에 들어가서 이제 공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생산 공장만 지어가지고는 어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사료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국립사료연구소를 대송산단에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생산과 연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 잡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료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오케이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재부에 예산 집어넣고 지금 2차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2차 심의 되기 전에는 저희들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또 우회적으로 노력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신규 사업이라서 국비 확보가 뭐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럼 저희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사료 의무화가 이제 오게 될 건데, 거기에 몇 년 뒤를 대비하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이제 좋은 것으로 판단은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의 숫자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지자체든지 이제 뭐 동결을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료 공장과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가 수협이 생긴 지 100주년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각 뭐 해양수산 쪽에 관련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하동 같은 경우는 사실 참숭어가 대표적인 이제 뭐 브랜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기형 조형물이라든지 저희가 뭐 그런 걸 한번 하는데, 또 그러면 외지 관광객이 유입했을 때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소득의 증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일단 수협에서 건의를 한 2번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조형물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결정은 조금 더 검토를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조형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각 이런 우리 해안 지역이라든지 또 상징을 할 수 있는 뭐 남해면 남해, 뭐 고성이면 고성, 뭐 통영이면 통영, 그 이제 그런 브랜드를 이제 저희가 뭐 꼭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유경원 의원님. 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서모촌 발전 과장님한테 좀 드릴 말씀인데,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하고 좀 몇 가지 더 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제 그 어촌 신한력 정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 사업이 어촌 뉴딜 사업으로 확정된 거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의 확정됐지만 아직 정확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군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냐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미 그 공문을 보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보면 이제 그런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뭐 거의 확정되어서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되죠. 예, 일단 뭐 공모 공고가 나와야 확정 그긴데 예. 지금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각 시군에는 지금 준비를 그러면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일단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요 정도로 해가지고 나갈 거다 하고 좀 준비를 해라고 그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고, 예, 예. 어차피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우리 도에서 준비를 잘 해서 우리 도에서 선정이 많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중앙부처에서 해수에서도 지역 배려를 하긴 하겠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균등하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이 사업 우리 지역에 좀 초기 시행할 때 좀 보면 좀 많이 이렇게 따올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앞에 어촌 뉴딜 사업 때도 보면 좀 그랬고, 그래서 제가 다른 전에 사례들을 보면 이 새로 사업 시작할 때 추이를 보고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지자체가 있고, 처음이니까 그냥 좀 빨리 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있는데, 초창기 빨리 준비해서 빨리 가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에서도 각 시군의 준비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고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시범 사업으로 이 포스트 어촌 뉴딜 사업에서 거제 장성포가 선정이 되었던데, 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각 시군에서 몇 개 시군 정도가 참여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그 해수부로 올려보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군데가 5군데 그 정도 신청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최종 한 군데 전국에 4군데 중에서 이제 우리 경남이 한 예. 군데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사업 설명서, 사업 공모 설명서, 신청서 예. 하고 지금 요 우리 확정된 사업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아, 그때는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중간 조직이 잘 되어 있는 앵커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좀 뽑다 보니까 그런 데는 아직까지 시군에서도 좀 초기 단계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계획 발표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거제사운드 앵커 조직이 뭘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엑셀을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철저하게 이렇게 그제 준비를 잘 했나 하는 그런 게 지금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신청 현황하고 예. 이 포스트 어촌 뉴딜 사업 요 설명서, 예. 사업 설명서하고 공모 신청 받기 위해서 내려준 사업 가이드 사업 안내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구현 의원님. 예, 그 수산자원연구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민물고기 자원 조성 및 경제 상품성 양식 기술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향후 계획에 토속 어종 생물 자원 보존 시설을 건립 추진한다고 저기 있는데 네네. 그 어디에 지금 준비? 밀양에 있습니다. 민물고기 연구센터 내에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는 하는 일이 지금 민물고기 자원 방류하고 예. 기술 보급하고 관상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생태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 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우리 민물고기라든 이런 게 거기 지금 거기 안 들어가 있고 네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시설적으로 지금 해놓고 아니 관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접해서 한번 네네. 그런 부분은 만약에 오종을 만약에 우리가 기술이 되면 네네. 근데 뭐 보급도 좀 해야 되고 또 좀 아니면 그런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네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예산심인데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쟁민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원원종 생산 지원 등 국고 보조금 증액과 사업 내 예산 조정 및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만원 증액된 242억 1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0억 7,448만원 증액된 673억 2,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192페이지 종목과는 안전보호용품 구입 등 5,206만원을 증액한 118억 9,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작물 연구과는 실험실 폐시약 및 폐용매 처리비 1,000만원,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필터 시약 장비 구입비 4,115만원 등 1억 2,267만원을 증액한 51억 9,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환경농업 연구과는 과수화상병 신속 대응 생물안전연구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 3억 1,986만원, 생물안전연구실 운영 연구장비 구입 5억원 등 8억 7,086만원을 증액한 29억 6,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원예 연구과는 노후 탄산가스 탱커 철거비 500만원, 온실 노후 전기시설 수리 1,500만원 등 2,300만원을 증액한 25억 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노후 경유 공용 차량 대체 취득을 위해 4,8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3,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사과유용연구소는 사과유용연구소 스마트 과학 구축을 위해 6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16억 3,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는 위험자금 사용 운반 하역기계 및 기타 농기계 수리를 위해 2,5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9,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유용건축연구소는 호계위험물 탱커 저장소 철거공사 661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679만원 등 4,340만원을 증액한 11억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농촌자원과는 지유농업 팜핑장 조성을 위해 1억 8천만원을 증액한 41억 3,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7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에이텍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비 3,700만원, 농업기계교육장 안전펜스 설치비 3천만원 등 6,950만원을 증액한 41억 3,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과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의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의원님 전체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당장 자료 요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회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선으로 하되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문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과장 정태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입니다. 예, 유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험실 폐시약 및 폐용매 처리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 사업 그 편성 이후에 보면 폐기물이 발생량이 급증을 했다고 했는데 급증한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급증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이 배기물 자체는 연구 실험하고 나서 있는 용매액이라든가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연구소, 우리 이제 이 주목가에서 전체 상가 6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6개 연구소에서 개별적으로 하다가, 이제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안전재 처벌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실험실 그 점검을 하고 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연구소나 과에서 그 확보하는 것보다는 주무과에서 이걸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적게 한 걸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모아서 예. 처리를 이제 예, 그렇게 하면은 경비도 작게 들고 예. 입찰하기 할 적에 그래서 그 전에는 각 부서별로 예, 그렇습니다. 연구소별로 이렇게 예. 처리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저장 컨테이너 보관 용량 부족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시로 저장하는 컨테이너 용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온실에 가면은 이제 그 작물마다 농약이라든가 영약을 갖다가 이제 그 일괄적으로 이제 전반기에 한번 이제 배기물 처리를 하고 후반기에 한번 배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야적 장백기로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배기물 처리 물량이라는 것이 이제 상반기에 한번 처리를 하고 하반기에 한번 처리하는데 그를 보관하는 장소가 연구나 그다음에 이 따라서 좀 포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이걸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 궁금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평상시 900만 원 하던 게 3,500만 원 늘었나 하는 거 하고 이 저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게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면 만약에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임시 땜빵질로 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그런 그 임시 저장 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 시설을 갖다 확충하기는 한계가 있고 이전이 우선 있으니까. 간이간이 해서 그렇게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기술지원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기술지원국장 조기란입니다. 예, 기술지원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일과 생활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를 선포합니다. 예,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오셨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추경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우리 농해양수산국장, 농경국장, 농업기술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우리도 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정국 수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나 또 이해 추경 심의하시면서 농기계 문제라든지 농촌 인력 문제 등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우리 농해양수산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정액하고 또 부분에 따라서는 통합할 부분들은 사업들을 통합하는 등 반드시 소통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이해 추경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위원님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경남 농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통과된 추경 예산은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에 한치의 흐트림 없이 집행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마 세 분 중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은 아마 공무원연수 들어가시고,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과 농진국장님은 지금 또 인사발령인데 어디로 가시려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해 주신 거는 아마 더더욱 열심히 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 또 혹시 타 부서로 가시더라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사업들 좀 잘 챙겨서 엄마는 의정 활동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